예를 들면 이렇게 똑같은 보장이어도 45,380원으로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무려 16,000원 정도가 저렴해집니다. 20년으로 계산했을 땐 약 380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어서 꼭 병력사항 관련해서는 저와 상담 후에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장기 보험입니다. 대뜸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어린이 보험은 공짜가 아니죠. 아무리 내가 준비하고 싶은 보장이 있어도 혹은 기간을 늘리려고 해도 그만큼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어린이 보험 설계하는 방법 4가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꼭 참고하셔서 오랫동안 유지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린이 보험은 만 15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16세부터 19세는 성인보험으로 가입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16세부터 35세까지는 청년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름만 다를 뿐 보험료나 가입금액 한도 등은 어린이 상품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설계사가 주는 설계서만 보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동일한 상품이더라도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보험료나 환급금이 달라집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여러분의 의견이에요. 반드시 전문가에게 내 의견을 전달하고 수정을 해가면서 필요한 것은 넣고 필요 없는 것은 빼는 과감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에서 주변인들이나 저와 같은 보험 유튜버들의 말만 들었다간 오히려 비싸게만 납부하실 수도 있어요. 비용 차이는 특약 구성도 있지만 갱신형이냐 비갱신형이냐, 무해장급형이냐, 환급형이냐, 순수 보장형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더 쉽게 이해시켜 드릴게요. 갱신형은 초기의 비용은 저렴하지만 정해진 납입기간이 없어서 내가 해지를 하거나 사망하기 전까지는 40년이든 50년이든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합니다. 또한 보험료는 갱신 시기마다 연령이나 손해율을 반영하여 변동되고요. 비갱신형은 내가 설정한 납입기간 동안 납부를 마치면 만기까지는 추가 비용 없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갱신형에 비해 월보험료는 비싸요. 아무래도 나이가 어릴수록 보험을 유지하는 기간이 길어 갱신형은 오랜 시간 납부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10살 때 보험 가입을 한다면 적어도 6에서 70년은 납부를 해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납부 기간이 정해져 있는 비갱신형으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갱신형, 비갱신형에 대한 자세한 영상은 위 영상 참고해 주셔도 좋습니다. 환급금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납입기간 중 해지 시 받을 수 있는 환급금과 납입이 끝난 후 해지 시 받을 수 있는 환급금, 마지막으로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습니다. 표준형은 납입기간 중과 납입이 끝난 후의 해지에는 환급금이 있지만 만기 시에는 환급금이 없어요. 대신 만기환급형보다 3에서 40% 정도 저렴합니다. 만기환급형은 납입기간 중과 납입기간 끝난 후 해지에도 환급금이 있고 만기가 되면 만기 환급금이 있습니다. 대신 표준형의 2배 가까이 비싸요. 무해장급형은 납입이 끝난 후 해지 시에만 환급금이 있고 납입 중이나 만기 시에는 환급금이 없습니다. 대신 표준형에 비해서 2에서 30% 정도가 저렴해요. 그래서 보장을 위한 목적이고 장기간 유지를 원하신다면 무해장급형이 가장 유리합니다. 무해장급형에 대한 자세한 영상은 위 영상 참고해 주셔도 좋습니다. 내가 낸 병원비를 약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큰 질환으로 장기 치료나 큰 수술 받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받는 보험금의 대부분은 실비에서 나올 거예요. 이렇듯 실비 하나만 있어도 웬만한 병원비는 큰 부담 없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손의료비가 가장 중요해요. 암, 뇌, 심장질환은 3대 질병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질환은 사망률도 높은 편이고 병원비도 비싼 편이에요. 또한 병원비 외에도 부대비용, 간병비용, 재활비용, 그리고 일을 못하게 될 경우 실비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3대 질병 진단비는 고액의 보험금을 선지급 받을 수가 있어서 이런 모자란 비용들을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해요. 상해 질병수술비, 입원 일당, 항암치료비 등 치료에 쓰이는 특약들을 말하는 건데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수술 특약들 중복으로 추가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까지 추가하거나 새로 나온 특약들은 정확한 지급 조건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손의료비에서도 수술비나 입원비 등 병원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비용은 보장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금액을 더 내면서까지 여러 가지 수술 특약들을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입원 일당은 실손에서도 보장하기도 하지만 가입 시 추가 비용 상당히 비싼 편인데요. 그런데 요즘은 수술 환자도 장기간 입원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비용보다
납부하는 비용이 더 많을 수가 있는데요. 즉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는 담보라는 뜻입니다. 새로 나온 특약들 중에서 예를 들면 카티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가 있는데 최신 의료기술인 만큼 효과가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카티항암제는 현재까지는 백혈병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 다른 암에는 사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치료 특약은 중복되는 구성은 최대한 피하고 각 특약의 효율성을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상해와 질병 1호종 수술비와 골절, 화상진단비, 그리고 가성비 특약인 각막, 5대 장기,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비, 양성뇌종양 진단비 정도만 가져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로 받는 보험금은 치료비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치료가 끝난 후에 신체의 상태에 따라 지급이 되는 특약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치료를 충분히 잘 받아야 장애 없이 완치가 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진단비 및 치료 관련 특약들 충분히 준비한 후에 마지막으로 생각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렇듯 내가 정한 보험료 안에서 우선순위대로 하나씩 추가해 나가다가 멈추시면 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어요. 이 정도만 숙지하시고 어린이 보험 상담 받으면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현재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있는 A사 설계안입니다. 혹여라도 9년 이내 병력을 고지할 게 있다면 이렇게 일반 고지형으로 61,730원으로도 탄탄하게 구성할 수 있는데요. 설계 내용은 암 진단비 5천만 원, 뇌혈관 진단비 2천만 원, 허혈심장 진단비 2천만 원, 상해 및 질병 1호종 수술비, 기타 가성비 특약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9년 이내 입원, 수술도 없이 건강한 상황이라면 똑같은 보장이라도 할인을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똑같은 보장이어도 45,380원으로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무려 16,000원 정도가 저렴해집니다. 20년으로 계산했을 땐 약 380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어서 꼭 병력사항 관련해서는 저와 상담 후에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보험업에 있다 보니 실비가 있고 이 정도의 간단한 구성의 어린이 보험만으로도 부족함 없이 작은 병원비나 큰 병원비를 대비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질병만 어린이 보험으로 잘 대비하면 됩니다. 대표적인 큰 질병은 암, 뇌질환, 심장질환과 후유장애인데요. 보험은 단지 위험을 분산시키고 부담되는 치료비를 대비하기 위한 상품이지 투자성 상품이 아니에요. 보험 하나로 모든 위험 대비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꼭 참고해 주시고 어린이 보험을 알아보시기 전 꼭 10년 이내 병력사항 먼저 확인 후 담당자에게 전달해 주세요. 설계하는 방향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럼 위 설계안이나 궁금한 점 그리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 전화로 바로 연락 주셔도 되고 댓글 하단에 카톡 채널 링크도 있습니다. 편한 수단으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